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엊그제 정말 뜬금없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던 금융개혁당 창당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전 금양 홍보이사이셨던 박순혁 작가님이 불법 공매도와 우리나라의 공평하지 못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면서 주린이와 개인 투자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개혁당 창당 발대식은 이 박순혁 이사님을 정치권으로 보내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창당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이름도 생소한 금융개혁당의 창당이 가능할지는 차치하고, 오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명명되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공매제도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린 입장에서 알아보는 코너인 만큼 저희 이야기에 오류가 있다면 전문가들이나 공매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4번 정도의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청원했는데 그냥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실이 불편하다고 했더니 민원실을 없애버리는 느낌? 그럼에도 정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공매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린이 입장에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 순기능이 있는 그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건 아니었는데 정부에서는 갑자기 덜커덕 공매도 금지부터 해버렸습니다. 제도 개선이 아닌. 왜 제도 개선은 안 하고 공매도 금지를 해버렸을까요?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8년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5월까지 한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 8월에서 11월까지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재 진행형인 올해 6월 말까지 금지한 게 이제 4번째인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원성이 자자했고 나름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겠지만 또 이 공매도 금지가 국제시장에서 신용도를 떨어뜨렸다고 나무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정말 금지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전면 공매도 금지라고 하면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빼면 대체적으로 힘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코스피 시장 조성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이고, 코스닥 시장 조성자는 코스피 조성 시장자에서 하이투자증권이 빠지고 DB투자금융이 포함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관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하는 기관의 공매도는 금지시키지 않고 그 외 여타 부수적인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공매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외 다른 개인들을 중점적으로 공매도 금지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입니다.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차입 공매도는 뭔가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고, 무차입은 빌리지 않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칩니까?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의 한 번도 무차익 공매도로 인해서 처벌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겠다며 주문을 넣고 나중에 빌려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상환기간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이후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상환기간이 기관과 개인들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90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관은 보통 뭐 1년이나 2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자동 연장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이제 12월 26일 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참석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90일로 하든 아니면 미국에서처럼 뭐 1년이면 1년 거기도 자율적으로 1년이나 2년을 계약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년 안에 계약한 1년 안에 갚지를 못한다면 이제 자동 매도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음은 상환 기간에 이어서 담보 비율입니다. 공매도 증거금이라고 하는 이 담보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관은 대체적으로 105%, 그다음에 개인은 120%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 증거금이 낮을수록 나중에 주식을 뭐 하한가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주식의 변동성이 있을 때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담보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한 150%로 올리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입니다. 담보 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돈으로 공매도를 더 많이 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은 낮추라는 게 아니라 높이라는 것입니다. 담보 비율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은 불법 공매도의 척결과 상환기간, 담보 비율 요 세 가지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린이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 시장과 상환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조금 두서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이야기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